일본의 초등학생 어린이들은 6학년이 되면 집 가까운 1, 2학년 후배들을 인솔해서 무사히 학교까지 데리고 가야 하는 미션이 주어진다. 또한 도쿄에서는 엄마나 아빠가 교대로 아이들의 학교길 안전을 지켜줬는데 우리 동네는 바쁜 부모님 대신에 동네 어르신들이 그 수고를 대신해주고 계셨다. 아마 우리 둘이도 더 나이 들면 저 자리에 서 있겠지? 그런데 우리 동네 중학생들은 초등학생들보다 더 늦게 학교에 등교를 한다. 1, 20분 차이이긴 하지만 사립이 아닌 이상 대부분 동네 중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학교와 집의 거리가 정말 가깝다. 역시 어딜 가나 제일 바쁜 건 직장인인 것 같다. 우리 반 빼고 말이다. 다들 바쁘게 돌아가는 이 시간 우리는 2년째 재택근무 중이다. 코로나로 어쩔 수 없이 시작되었던 재택근무가 이젠 정식 재택근무가 되어버렸다. 처음에는 이게 될까 싶었는데 이제 우리는 재택근무에 늪에 빠져 혹시라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떨고 있냐? 다들 알겠지만 대중교통을 이용 안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누리는 혜택은 정말 많았다. 아침 저녁으로 지옥철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고 출퇴근으로 버려졌던 시간들을 부족한 잠으로 채우거나 여유 있는 식사 시간으로 채워가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좋아 보였던 건 아침마다 옷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항상 보면 옷도리만 멀쩡하게 챙겨 입었지 아랫도리는 무엇을 입든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아니 아무도 몰랐다. 머리 또한 떡이 되든 밥이 되든 아무 문제 되지 않는 듯 했다. 그냥 화장회의가 있을 때만 세면실로 들어가 물 한 방울로 해결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렇게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지 않다 보니 스스로 거울을 보고 깜짝 놀라곤 한다. 급기야 스스로도 이게 아니다 싶었는지 머리를 자를 큰 계획을 세우고야 만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자, 그럼 지금 이발하러 갑니다. 우리 둘이 브이로그. 저기 보이는 곳이 우리 동네 이발소다. 이사 오기 전에는 둘이가 미용실을 데리고 다녔는데 나는 이발소가 편했다. 그래서 난 이사도 온 김에 맘 편히 다닐 수 있는 단골 이발소를 만드는 것이 필요했고 거리 예산 등을 생각하면 이만한 곳도 없었다. 무엇보다 이런 몰골로 들어가도 이것저것 물어보지 않아서 참 좋았다. 아참, 일본의 이발소는 토코야 상이라고 부르는데 오사카에서는 산바지야 상이라고 불렀던 것 같다. 이렇게 조용히 혼자 들어가서 대기 번호표를 뽑고 내 번호가 불릴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손님들 대부분이 동네 아저씨들인데 일본의 이발소는 한국과는 다르게 여자 손님도 받는다. 물론 둘이는 꿋꿋하게 미용실을 이용하고 있지만 난 이곳이 편하다. 머리 자르기 위해 예약할 필요도 없고 3만원 정도의 금액이면 커트, 염색, 면도까지 다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발소 어디 가든 만화책이 꽂혀있는 이 아날로그 감성이 난 너무 좋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와서 어떻게 잘라달라고 주문하는데 한국처럼 적당히 잘라주세요 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몇 센치를 자를 건지 옆머리와 뒷머리에 바리깡을 쓸 건지 말 건지 되도록이면 세세하게 주문을 해줘야 한다. 물론 이것저것 어려우면 자르고 싶은 스타일의 사진을 보여줘도 되지만 예전에 한번 이태원 클래스 붐을 타고 이 사진을 내밀었다가 딱 머리 길이만 박서준이었다. 일본 생활 초짜 시절에는 이러한 문화가 답답하게 느껴졌는데 살다 보니 이해가 되는 게 나중에 너무 많이 잘랐다는 등 클레임을 줄이기 위해서인 것 같다. 여튼 일본의 이발소는 주문할 때는 좀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 뒤로는 눈 감고 입 닫고 다 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아저씨 머리 스타일이 범상치가 않다. 아메리칸 스타일. 사실 오늘 이발하는 장면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저씨께서 기꺼이 촬영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그런가? 오늘따라 머리를 터치하는 느낌이 사뭇 다르다. 뭔가 절제된 듯 따뜻한 느낌? 혹시 카메라 의식하시는 거? 물론 원래 친절한 분이지만 오늘따라 왠지 과하게 친절하시다. 기술자야, 기술자. 참, 일본의 미용실과 이발소는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 면도를 해주면 이발소이고 못해주면 미용실이라고 한다. 그래서 각자 자격증도 틀리고 서로의 업계를 의외로 잘 모른다고 한다. 음식으로 치면 스시집, 라멘집처럼 라멘집과 스시집이 서로 모르듯 말이다. 여튼 커트가 끝났는지 슬슬 염색 준비를 하는데 원래 우리는 30대부터 새치가 많았었다. 그래서 자주 염색을 하게 되었는데 새치가 신경 쓰여서이기도 했지만 부모님 때문이기도 했다. 사실 자식이 아버지보다 흰머리가 많아 보이면 좀 안 좋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었기에 나름 최선을 다해 염색을 했었다. 하지만 일본에 오고 나서부터는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흰머리를 즐겼다. 일본은 워낙 개개인이 어떤 혐오스러운 모습을 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속으로는 이상한 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릴 곳만 제대로 가리면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한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근데 웬걸 유튜브 한다고 하면서 염색을 다시
다시 시작했다. 사실 유튜브의 모든 작업은 둘이가 다 하기 때문에 간단한 더빙과 댓글 관리 정도만 내가 좀 수고를 덜어주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의 흰머리가 어쩌고 하는 댓글을 둘이가 보고야 말았다. 게다가 이제 한국의 부모님들까지 유튜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우리 둘의 영상을 시청하기 시작하였다. 그 뒤로 난 이렇게 매달 이발소에 와서 김봉남 씨가 되어야 했다. 앙드레 김이 됐어. 그동안 우리 둘이가 유튜브 한다는 사실을 가족들도 지인들도 모르고 있었다. 알리지도 않았지만 생각해보니 알리지 않는 이유도 딱히 없었다. 그냥 부끄러웠던 것 같다. 그래서 딱 한 사람에게만 커밍아웃을 했다.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 하지만 그 비밀은 하루를 채 못 버티고 온 가족들에게 LTE 5G급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젠 우리 둘이 친구를 제외하고는 온 가족들이 다 찐 구독자가 되어 우리 둘이가 뭘 먹고 뭘 하고 사는지 매주 수시로 보고되고 있다. 사실 농담이고 늦게나마 이렇게 우리 둘이 사는 모습을 유튜브라는 공간을 이용해서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아버지, 저 오늘 염색했어요. 왠지 오늘은 아버지가 이 영상을 보시면 참 좋아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오늘의 일기 유튜브 열심히 해서 부모님께 효도하자.